안녕하세요, 체리투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필리핀 해군이 대형 전함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는 것이 외신 보도로 화제가 되고 있으며, 현대 중공업이 예상보다 빠르게 두 척의 대형 호위함을 인도하면서 동남아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급한 신형 호위함인 미겔 말바르함에 이어서 두 번째함인 디에고 신랑함이 다음 주까지 필리핀에 인도될 것이라면서 외신들이 대한민국의 총알 배송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대한민국에서 신형 전투함을 도입하고 있으며 가장 먼저 2019년에 인도받은 호세 리잘급 호위함 두 척에 이어서 미겔 말바르급도 두 척에 대한 인도가 완료될 것으로 보여 내년부터는 필리핀 해군도 4척의 대형 전투함을 실전에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자국 영해에 들어온 중국 전투함과 해경선을 모두 상대할 수 있는 최선의 전력을 운영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공여받은 포항급 두 척의 해성대한 미사일까지 통합하는 것이 마무리될 경우 레이더와 무장을 갖춘 현대적인 함정을 운영해 바다를 자력으로 쏘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신들은 대한민국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해군력을 확대하고 있는 필리핀을 동남아시아에서 주목하고 있으며 가장 모범적인 전력 증강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어 다른 국가에서도 대한민국과 협력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추가 협력 국가로는 말레이시아와 태국, 여기에 최근 베트남도 추가될 것으로 보여 대한민국에게 목리를 부리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후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신들까지 필리핀이 대한민국을 등에 업고 빠르게 군사력을 확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도하면서 K방산에 비해서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던 K조선에 대한 관심도 이들 지역에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초도함을 인도받은 미겔 말바르급 함정은 이전에 도입한 호세 리잘급과 다른 설계도를 적용했으며 현대 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HDF 2600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후속 함정은 더 낮은 급으로 도입하고 있는 미겔 말바르급은 HDF 3200으로 오히려 배수량이 확대되었으며 수직 발사체계 수량이 더 많아져 구축함으로 불리고 있는 호세 리잘급보다 더 강력한 하위 호위함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척이 도입된 호세 리잘급 호위함의 후속으로 두 척을 추가로 도입하는 호위함 사업으로 미겔 말바람이 작년 처음으로 공급되었으며 이번에 2번 함이자 마지막 함인 디에고 신랑함이 9월에 인도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수빅 조돈소에서 다음 주에 진행될 인도식을 위해서 필리핀에 도착한 신형 호위함이 이전 함정에 비해서 더 첨단 설계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호위함은 척당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400억 원 정도로 알려졌으며 한국 정부가 차관을 적극 지원해 필리핀이 오랜 시간 나눠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차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필리핀으로서는 큰 부담 없이 대형 전함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으며 현대 중공업도 우리 정부가 지급한 비용으로 배를 건조하기 때문에 인수식 이후에 빠르게 잔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자금 지원으로 인해서 호라이즌3 사업에 필요한 함정을 추가로 발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양국 간의 협력 관계는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에서 처음 도입했던 호세리잘급 구축함은 척당 2,800억 원 정도에 도입했으며 무장과 관련된 시스템이 없이 깡통으로 저렴하게 도입해 현지에서도 당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깡통함에서 미사일과 방어 시스템까지 완비되면서 실사격 시험에서 성공하면서 5년 만에 전체 시스템과 무장을 완편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도입되는 전투함은 어느 정도 관련 시스템을 함께 도입한 것으로 보이며 부족한 무장은 차후에 자금이 도입되면 추가적으로 완성하는 방식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배수량도 늘려 기본적인 도입 가격이 높아진 것도 호세 리잘급과 미겔 말바르급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말 건조가 진행되고 1년 반 만에 대형 전투함이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외신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여름 초도함이 전투 배치된 이후에 빠르게 후속함이 도입되고 있어 필리핀 해군 전력을 빠르게 증강시키고 있으며 이는 다른 국가에서도 어려운 것으로 대한민국과 협력한 것이 장점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외신들은 호위함급의 체급이지만 현대 중공업이 자체적으로 설계하면서 유럽에서 개발한 호위함급보다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S밴드 A사 레이더를 장착해 광범위한 수색이 가능하며 400km 이상 떨어진 공중과 수상 표적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감시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함포를 기본으로 미카 미사일 16발과 해성대함 미사일 8발을 운용할 수 있으며 해군 미사일을 수직 발사 체계에 운용할 경우 쿼드팩으로 장전하기 때문에 60여 발까지 방어 미사일의 수량을 늘릴 수 있어 최전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성능 전투함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전술 데이터 링크와 광학장치 전투체계가 추가로 포함되었으며 이를 통해 아군뿐 아니라 서방 해군과 연합작전으로 활용할 수 있어 미 해군과 합동작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소나책을 보유한 첨단 함정을 운용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중국 해군이 운영하는 잠수함까지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어뢰까지 도입해 무장할 것으로 알려져 입체적인 군사작전에 주력함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외신들은 이전에 공급된 호세 리잘급은 깡통으로 인도되었지만 이번에 공급되는 미겔 말바르급 두 척은 거의 모든 시스템이 통합되어 공급되며 무장만 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척당 3,400억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서방제 방공 호위함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무장을 도입하려면 추가로 1,0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태국 해군이 5,800억 원에 대한민국에서 건조한 한 척의 호위함을 도입한 것을 생각하면 신형 전투함을 저렴하게 도입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를 통해 군사력을 높이려는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게도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이 신형 전투함을 도입하면서 태국보다 비용을 아낄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화 시스템에서 개발한 전투함 전투체계를 선택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이 하나오션에서 도입한 푸미폰 야둔야대함은 미겔 말바르급과 비슷한 배수량의 호위함이지만 레이더와 전투체계를 모두 해외에서 도입해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때문에 도입 비용이 크게 높아져 척당 5,80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웨덴에서 개발한 A사 레이더와 탐지체계, 여기에 전투 시스템까지 구성하면서 비용이 크게 높아졌으며 ESSM 미사일과 미국산 어뢰까지 도입하면서 무장 비용도 높아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18년 도입을 완료한 태국은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전투함 시스템과 무장보다는 성능과 인지도가 높은 유럽산과 미국산 무장을 선택하면서 비용이 크게 높아졌으며 만재 배수량 3,600톤급의 호위함이지만 구축함급의 건조 비용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용 때문인지 보통 두 척을 잠유함으로 도입하지만 태국은 한 척만 도입하고 이후에 후속함 발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필리핀은 대한민국이 새로 개발한 레이더와 전투체계의 무장까지 대거 채용하면서 도입 비용을 크게 아꼈으며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성능에 만족하고 4척 모두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장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화 시스템이 필리핀 해군에게 교육을 위해서 훈련센터를 무상으로 지어 제공하는 등 한국산 무장과 레이더 전투체계를 빠르게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와 교육까지 문제기를 위해서 인원들을 파견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크게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중국 해군과 충돌을 가정해야 하는 필리핀 해군으로서는 유럽에서 개발된 함정 시스템보다 저렴하고 성능은 비슷해 이후에 도입하는 전투함에서 한국에서 개발된 주요 시스템과 무장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해성 대한미사일 실사격 시험에도 성공하면서 무장까지 추가로 한국산을 도입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초도함이었던 미겔 말바람이 대한민국에서 진수식을 치렀지만 이번 함인 디에고 신랑함은 현대중업이 인수한 수빅조선소에서 진행하면서 필리핀도 추가로 전투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수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대중업이 필리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수한 수빅조선소는 2030년까지 수천 명의 인력을 새로 채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신형 전투함뿐 아니라 미 해군이 추진하는 마스가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가할 계획으로 알려져 필리핀 조선업을 싹 틔울 수 있는 요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도되는 디에고 신랑 호위함은 필리핀이 추진하는 호라이즌2 사업으로 진행되는 전력 강화 사업으로 최근에 호라이즌3 사업이 추가로 진행되기로 결정하고 50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수빅조선소에서 추가적인 건조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라이즌3 사업에서 대표적인 것은 잠수함 2척을 도입하는 사업이지만
2018년까지 12척의 함정을 도입할 계획으로 알려져 현대 중공업이 가동하는 수백 조연소에서 이러한 함정 건조를 도맡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필리핀 해군은 2019년에 도입된 호세 리젤급보다 개선된 미겔 말바르급을 추가 건조할 가능성이 높아 현대 중공업이 설계한 HDF 3200 호위함 설계를 바탕으로 확장형을 추가로 도입할 경우 국산 무장과 전투체계, 레이더 등이 추가로 선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신들은 필리핀이 한국과 협력해 최첨단 호위함을 빠르게 도입하면서 말레이시아와 베트남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유럽에서 비싸게 전투함을 도입하기도 했지만 무장과 탐지 시스템이 빈약해 덩치에 비해서 임무 수행에 한계가 있지만 필리핀은 반값으로 도입한 대형 전투함을 중국 해군을 상대로 최전방에 배치할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네시아가 유럽에서 전투함을 활발히 도입하고 있지만 호위함급을 척당 7천원 이상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베트남도 러시아에서 전투함을 새로 도입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한국과 협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1년 만에 두 번째 신형 호위함을 필리핀에 빠르게 제공하면서 대한민국의 총알 배송이 외신까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체리투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방위사업청이 7월 정보공개 목록에 중동지역의 대전차 유도무기 수출을 위한 위험물 등급 확인 검토 요청서가 공개되면서 현공 대전차 미사를 추가로 수출하는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중동아프리카협력부에서 수출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에서 추가로 도입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현공 대전차 미사일은 중동에서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가 현공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으로 예상되며 사거리를 늘린 수출형을 벌써부터 완성해 수출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작년 초 LIG 넥슨이 수출형 사거리 연장형을 개발한다고 발표했던 상황에서 1년 반 만에 수출형 모델을 완성하고 중동 국가의 추가 수출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정보에는 수출을 위한 위험물 등급 확인을 요청하면서 중동 국가에 대한 수출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2020년 중국에서 개발한 HJ-12형 레드 에로우 대전차 미사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었던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갑자기 현공 대전차 미사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무기를 도입하면서 엠바고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관련 정보를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방위사업청이 대전차 유도미사일에 대한 수출을 추가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성능이 확대된 현공 대전차 미사일을 추가로 도입하는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공 대전차 미사일은 공식적으로 수출된 적이 없는 무기체계이지만 예멘 반군과의 전쟁을 시작한 연합군에 의해서 대량으로 사용되면서 미국의 제블린과 이스라엘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과 함께 수출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사우디군이 공식적으로 도입해 운영하는 것이 공개되었으며
예멘 정부군에게도 대량으로 지원되면서 핵심적인 무기체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멘 반군도 정부군에게서 노획해 사용하면서 성능이 높다는 점이 아군과 적군에서 모두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전방에 배치된 사우디군이 기습 공격을 받고 후퇴할 때 예멘 반군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은 중동 국가들이 도입해 운영했던 제벌린과 대등한 성능을 갖추었으며 3분의 1밖에 안되는 저렴한 가격에 비냉각 적외선 시커를 사용해서 바로 타격이 가능하고 야간 작전에도 운영할 수 있어 인기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2020년 중국이 자체 개발한 HJ-12형 레드 에로우 대전차 미사일이 본격적으로 수출 시장에 저렴하게 풀리면서 현공이 위협을 받았으며 최근 개량형을 추가로 수출할 것으로 보여 다시 대규모 수출이 재개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가 현공보다 반값이며 사거리도 길고 명중률이 높은 중국산 미사일을 도입한 이후에 다시 현공을 새로 도입하는 것은 중국산 미사일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2020년 중국은 자신들 무기를 많이 구매한 중동과 아프리카를 상대로 새로 개발한 대전차 미사일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며 현공보다 반값에 자금 지원까지 제공하면서 판매율을 올렸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당시 국내 언론들도 중국의 물량 공세로 인해서 현공 미사일을 대량으로 도입하던 국가들이 돌아설 것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노린코사에서 개발한 레드 에로는 사거리 3km로 현공보다 더 멀리 날아갔으며 명중률은 80% 이상으로 비슷해 수출 시장에서도 빠르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중동 국가들이 소량 도입해 실전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에 추가 도입하지 않고 현공 미사일 연장형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작년 초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국이 성능을 속이고 편법으로 물건을 팔려고 했던 것이 발각된 것으로 알려져 추가 도입은 불발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대전차 미사일은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으며 현지에서 실시된 실사격 시험에도 통과할 정도로 현공을 수출 시장에서 빠르게 밀어낼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전에 투입되면서 상황이 역전했으며 현지 평가에서 높은 성능을 보였던 것이 양산품에서는 형편없는 명중률이 논란이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중동 국가에서 진행한 시험 제품과 양산품이 서로 다른 부품이 통합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실전에서 운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많다는 점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추가 도입을 거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공을 실전에서 사용하면서 높은 성능에 익숙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양산 제품에서 성능을 속인 중국산 대전차 미사일로 대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산 대전차 미사일 성능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자 현공 사거리 연장형 개발을 대한민국에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빠르게 완성해 수출을 진행하는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개량형 모델은 기본형과 많은 부분에서 신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탄두도 이중 성형 탄두가 아닌 고폭탄이나 열압력탄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는 중동 국가들이 예멘 반군을 상대로 운영하고 있어 전차가 없는 테러 집단을 상대하는데 이중 성형 자격 탄두는 과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소형 픽업이나 오토바이 등을 타고 빠르게 움직이는 적을 상대로 전차를 파괴하는 데 특화된 탄두를 사용하는 것은 과하며 무기를 도입하는 비용을 올리기 때문에 탄두를 개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사거리를 5km 이상으로 크게 늘리는 개량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제벌린이나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 최신형과 비슷한 성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산 미사일은 대형 표적을 맞출 수 있지만 전차가 아닌 픽업 트럭이나 빠르게 이동하는 오토바이를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군의 경우에는 대전차 미사일을 다양한 임무 상황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높은 표적 추적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언제라도 같은 성능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중동의 기후는 40도 이상까지 올라가고 모래먼지로 인해서 첨단 무기체계를 운용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예로 사우디가 중국에서 도입한 30kW급의 대공 레이저 무기체계도 속았다는 반응이 현지에서 나오면서 중국산 무기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자랑했었던 대공 레이저 무기를 가장 먼저 도입했던 사우디는 도입 후 1년여 만에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다면서 불만을 드러내고 있으며 외신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모래바람이 잦은 중동 지역에서 레이저 광학 장치가 먼지로 인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러한 대비책이 없이 운영되면서 문제점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비싸게 도입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무기체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도 천궁2를 판매하면서 비슷한 문제를 겪었지만 빠르게 해결책을 제시해 현재 특화된 개량형을 제공한 것과는 달리 중국은 무기체계를 판매한 이후에 제대로 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비지떡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궁 개량형은 사거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로켓모터 용량을 늘리고 이 때문에 전장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이중 성형 자격 탄도를 제거해 전체 중량을 줄여서 차량 탑재로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보병이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휴대성도 개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이 보이면 바로 들고 사격이 가능해 5km 이상 떨어진 작은 표적까지 공격할 수 있으며 안전한 사거리 밖에서 선제 타격이 가능한 광활한 지평선에 이어지는 사막 지형에서도 더 안전하게 작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이미 현궁 미사일에 대한 성능을 단연간 실전에서 검증했기 때문에 사거리를 크게 늘린다면 불만이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탄두의 파괴력이 적어도 대부분 작은 표적을 상대하거나 지상에 구축이 된 진지를 파괴하는 용도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중 성형 자격 탄두보다는 고폭탄이나 확산탄, 열압력탄 등 피해 범위를 넓힐 수 있는 탄두를 요구하고 있어 개발 수준이 높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동 지역에서 현궁이 운영되면서 LIG 넥슨이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어 스파이크나 제블린보다 현재 특화된 성능의 대전차 미사일 개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보병용으로 수출하는 것뿐 아니라 장갑차나 기동차량에서 거치해 운영할 수 있는 20km급 사거리의 대형 유도 미사일까지 추가로 개발해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무인기와 드론의 발달로 인해서 수십 킬로미터 밖에 있는 표적까지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어 대전차 미사일이 중요한 공격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보병이 운영하는 휴대용보다 발전된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차량에서 운영할 수 있는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을 20km까지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어 중동 국가들도 현궁 추가 개량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무기를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과도 외교 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중국에서 첨단 무기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성능을 포기하고 한국산 무기로 확정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위사업청은 대전차 유도탄에 대한 각종 수출 조건을 점검하고 허가를 내줄 것으로 보여 빠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까지 개량 모델을 추가로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LIG 넥슨은 그동안 중국에게 시장을 빼앗길 것을 우려해서 개량형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새로 수출되는 개량형 현궁 미사일의 성능이 경쟁 모델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기본형 수출보다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멘 반군이 이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최근에는 더 상대하기 까다로워지면서 대전차 무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움직이지 않고 소규모 분대 단위로 작전을 수행하는 예멘 반군을 제거하고 저격수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대전차 무기로 개발된 현궁이 주요한 무기체계로 활용되면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2025년 7월 초 수출과 관련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았던 수출형 현궁 미사일이 완성된 것으로 보여 빠른 개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한민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동에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몇 년 만에 다시 중동 국가들이 대한민국에 주문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